세 번째 약속 제1부. 한도연은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오랜 세월 판사로 살며 원칙과 단정함만을 고집했던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구겨지지 않은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 재킷을 걸쳤다. 법정에 설 일은 없지만 그 습관만큼은 버리지 못했다. 아파트 거실에는 판결문이 담긴 서류와 책들이 여전히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혼자 차린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집안에 퍼져 있는 고요는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아내 윤미경은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간병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도연은 매번 차가운 눈빛으로 병실을 지켰다. 정작 마음속에서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아들 한지훈과는 오랜 세월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판사였던 아버지와 변호사가 된 아들은 닮은 만큼 더 부딪혔고 결국 거친 말 끝에 등을 돌린 채 흩어졌다.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도연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병실로 달려갔다. 하얀 시트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는 아내를 본 순간 그제야 그는 무너졌다.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경아, 미안하다. 나도 아이한테도 참 많이 미안하다. 의식이 희미한 아내는 간신히 눈을 뜨며 입술을 움직였다. 가족같이. 짧고 끊어진 말이었지만 도연은 즉시 이해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은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화해하는 것이었다. 멀리 도시 외곽의 작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 지훈도 같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오래도록 침묵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왔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상처 입고 화를 냈다. 아내 이지은은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옳다고만 했다. 그런 분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손녀 소윤이 옆에서 묻는다. 아빠,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우리 빨리 가자.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다. 병원 복도에서 도연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회색빛 벽만큼이나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다가왔다. 오랜 세월 외면했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다. 옆에는 며느리와 손녀도 함께였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왔구나. 그러나 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 때문에 왔습니다. 아버지 때문은 아니에요. 단호한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녀 소유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아빠 제발 싸우지 말고 할머니 앞에서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작은 목소리가 그날 복도의 침묵을 겨우 깨뜨렸다. 밤이 되어 가족은 병실에 모였다. 침대 위에서 미경은 힘겹게 눈을 떴다. 지훈아 라고 부르자 지훈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그는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도연은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내의 손과 아들의 손이 포개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이라는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오래 미뤄둔 약속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새벽 병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 미경의 소원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그는 평생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도 따뜻한 결심을 했다. 세 번째 약속 제2부. 한도연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내 윤미경은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있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일 뿐이었다. 그는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가족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고도 차가웠다. 지우는 짧게 인사만 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도연은 뒤를 따라 나서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지우는 커피를 뽑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종이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 다가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랜만이구나. 그러나 지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와 할 말이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은 벽처럼 단단했다. 도연은 더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의 아내 이지은은 남편을 설득하려 애썼다. 여보,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말씀 좀 나눠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늘 옳았어. 내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도 힘들어.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선 어떻게든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싶었다. 그 옆에서 딸 소유는 휴대폰을 꼭 쥐며 말했다. 아빠,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 나만 느낀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도연의 오랜 친구 박노인이 병문 안을 왔다. 그는 도연을 복도 의자에 앉히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도연아, 넌 판사로서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선 낙제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없어. 내가 먼저 아들에게 고개 숙이면 돼. 내가 늘 옳다고만 했으니 이번엔 틀렸다고 말해라.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시험에 떨어져 울던 날에 써주려다 결국 주지 못한 편지였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내 편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 편지를 주지 않았다. 판사라는 이름 아래 약함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편지를 바라보며 도연은 손을 떨었다. 그때 그 한 장의 용기가 없어서 지금의 거리를 만든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길에 딸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빠, 오늘 저녁엔 같이 병원 가자.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 지우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아버지의 어색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너머에 감춰진 어떤 후회였다. 저녁, 결국 지우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다가 아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린다. 지훈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침묵 속에서 미경의 산소 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가족은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세 번째 약속 제3부. 한지우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지난 세월의 상처가 사라질 리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다가 펜을 집어들었지만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이 하신 말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늦은 거야.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무렵 도연은 집에 혼자 앉아 아들의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내뱉은 말이 닿았을까?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평생을 옳음과 원칙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 말한다고 해서 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책상 위에 올려둔 낡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밤거리는 그의 마음처럼 흐릿했다. 며칠 뒤 손녀 소윤이 병원에 왔다. 할머니에게 보여줄 사진을 잔뜩 인화해왔다. 할머니, 여기 봐요. 제가 찍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미경은 힘겹게 웃으며 사진을 넘겼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녀를 불렀다. 소윤아, 혹시 내 아빠가 요즘 뭐라고 하니?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는요, 사실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연은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아들에게서 똑같은 성질을 보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있었다. 재산 분쟁으로 다투는 형제들의 사건이었다. 형은 동생을 고소했고 동생은 형을 원망했다.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게 남길 상처입니다.
돈은 나눠 가지면 끝나지만 상처는 평생 갑니다. 의뢰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기억이 겹쳤다. 자신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그것을 평생 간직한 채 늙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술잔을 기울였다. 지은이 옆에서 물었다. 여보, 정말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지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용서라는 게 쉬운 줄 알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나도 내 딸한테는 완벽한 아빠인 척하지만 사실은 무섭게 굴 때가 많아.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며칠 후 병원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도연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미경의 호흡이 불안정해졌다. 간호사가 급히 조치를 했고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가족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은 곧장 달려왔다. 문을 열자 침대 위 어머니가 여전히 힘겹게 숨 쉬고 있었다. 지훈은 주저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아직 못한 말이 너무 많아. 눈물이 쏟아졌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본 도연의 눈도 젖었다. 그날 밤 도연과 지훈은 병실 복도에서 마주 앉았다. 말없이 시간을 보내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나는 평생 옳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 옳음이 너한테는 짐이었지. 나는 내가 나와 다르게 살길 바랐는데 정작 나는 내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지훈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지. 나는 늘 부족한 아들이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다. 멀리서 손녀 소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가 바라는 건 바로 이거야. 우리 가족이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고 마주보는 것.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복도를 떠났다. 세 번째 약속 제사부. 병실의 창가에는 봄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다. 윤미경은 잠시 안정을 되찾은 듯 눈을 감고 쉬고 있었고 그 곁을 도연과 지훈이 번갈아 지켰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며칠 전보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아직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 같았다. 점심 무렵 도연의 오랜 친구 박노인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늘 그렇듯 호탕한 목소리로 병실에 들어섰다. 아이고, 이 집안 분위기 참 답답하구먼. 지훈이도 왔네. 좋다. 이제 제대로 된 가족 모양새가 나오지 않나. 도연은 친구의 농담에 씁쓸하게 웃었고 지훈은 눈길을 피했다. 박노인은 잠시 분위기를 살피더니 진지한 얼굴로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내가 이제라도 아들한테 다가가려는 건 참 잘한 거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 한 걸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손녀 소유는 일부러 대화를 이끌어보려 애썼다. 할아버지, 예전에 아빠도 공부 잘했어요? 도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열심히 했지. 지우는 놀란 듯 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연은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며칠 뒤 미경은 잠시 의식을 회복해 가족에게 말했다. 나 우리 집 식탁에서 다 같이 밥 먹고 싶어.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그 소원만큼은 분명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가족이 집에 모였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실, 먼지가 쌓인 식탁 위에 다시 음식이 올려졌다. 밥을 먹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소윤이 갑자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언제 처음 만났어요? 도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경이 먼저 웃으며 대답했다. 20살 여름이었지. 더운 날 도서관에서. 내 할아버지는 늘 똑바로 앉아 책만 보던 사람이었어. 그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단다. 도연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지만 얼굴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지우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릴 적 듣지 못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아, 내가 집을 나간 그날 사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불러 세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더 앞섰다. 그게 지금도 내 평생 후회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그 말 이제라도 들으니 마음이 좀 풀립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급할 것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만 말해준 것도 고맙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소유는 숙제를 하다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 왜 그래?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늘 말하던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할아버지한테서 원하는 건 사실 큰 게 아니었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던 거지. 소유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아직 늦지 않았잖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다 말하면 돼. 며칠 후 병실에 모인 가족은 작은 변화를 맞이했다. 도연은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결국 허락했다. 오랜 세월 판사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일터를 방문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상담 장면을 지켜보았다. 지훈이 의뢰인에게 차분히 조언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모습이 바로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의 인생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오래된 노트를 꺼내 짧게 기록했다. 오늘 처음으로 아들의 세상을 인정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아직도 서툴렀지만 분명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